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새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개가 필요 없는 차를 가져왔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차죠. 정말 멋진 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토요타 코롤라 세단 또는 리무진 2023, 2024년형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콕핏,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스템, 그리고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몇 가지 새로운 개선점들이 적용됐어요. 정말 대단한 차입니다. 이 차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중 하나였어요. 정말 환상적이죠. 그리고 왜 이 차가 세계 최고의 차 중 하나인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만약 여러분이 루마니아, 남유럽, 부쿠레슈티에 계시다면 토요타 부쿠레슈티 솔드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요. 이 차도 그곳에서 제공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그러니 설명란의 링크에서 가격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차량의 버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1.8L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완전 하이브리드이며 이그제큐티브 버전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버전은 가장 비싸고 가장 상위 트림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495유로입니다. 솔직히 이 차가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가격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데이터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후 외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1.8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두 모터 모두 차량의 앞바퀴를 구동하기 때문에 전륜 구동 방식입니다. 제로 스피드 자동 변속기인 ECVT와 결합되어 있으며 뒷좌석 아래에 위치한 작은 전기 배터리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이 합쳐진 차량의 총 출력은 140마력, 142Nm입니다. 1.8L 가솔린 엔진은 직렬 4기통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이며 0에서 100까지 9.3초가 걸립니다. 꽤 괜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아주 스포티한 차량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정말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승 영상에서 직접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시승 영상, 연비 테스트, 야간 주행 등도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런 영상들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차량의 무게는 약 385kg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471, 75L입니다. 공간은 정말 넉넉합니다. 또한 COE 배출량은 약 99g입니다. 최대 100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공인연비 VLTP 기준 소비량은 4.4L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도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총 배터리 용량이 0.85kWh입니다. 리튬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뒷좌석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43L입니다. 지상고는 13cm입니다. 최대 회전 반경은 10.4m입니다. 또한 이 차량은 앞쪽에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과 코일 스프링, 그리고 안티롤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더블 위시본 통풍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뒤에는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는 차량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18인치 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질문해 주세요.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관, 실내, 그리고 차량의 모든 세부 정보를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먼저 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차량의 키입니다. 토요타답게 꽤 클래식하고 아주 심플한 키입니다. 키가 가벼워서 괜찮아요. 이 키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차량을 잠그는 것입니다. 차량을 잠글 수 있습니다. 물론 키리스 엔트리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손가락을 여기에 대면 차량을 잠글 수 있고 손을 여기에 대면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을 열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물론 전동 접이식 미러도 기본으로 제공되며 이 버전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키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은 여기 버튼을 몇 초간 누르면 트렁크를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자동 리프트 게이트는 아니지만 여기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이것도 가능할 텐데 창문에도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니요, 작동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네, 이게 2차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면에서 보면 이전 버전과 거의 같은 디자인이지만 여기저기 약간의 작은 변화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같은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고 솔직히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공기역학적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멋지고 매력적이며 현대적이어서 저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면 약간 토요타 캠리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고 매력적이고 이런 멋진 라인이 있다면 왜 이 디자인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바꿔야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콕핏이 그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정말 부드럽고 정말 잘 작동하며 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후면에는 LED 라이트가 있고 전면에도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차에서 할로겐 라이트를 찾기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진 라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차의 시장이 있는 곳과 이 버전의 차를 판매하는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처음 이 차를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조금 운전해 봤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도로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편안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시승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 영상은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곧 올라갈 예정일 겁니다. 이 차에서 제가 눈여겨본 점은 지상고가 13cm라는 것과 위쪽도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 키가 173cm인데 차가 지면에 꽤 낮게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기역학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는 뜻이고 실제로 공기역학도 더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공기역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런 디자인은 연비에도 매우 도움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붕 위에는 상어 지느러미 모양의 안테나가 있는데 차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버전에는 도어와 뒷유리에 기본으로 선팅된 창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쪽 디자인은 꽤 심플해서 특별히 미래지향적인 스포일러 같은 건 없습니다. 깔끔하고 멋진 디자인입니다. 또한 토요타 로고를 볼 수 있는데 내부의 푸른빛이 감도는 색상이 전기를 상징합니다. 이것도 멋진 시그니처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쪽에는 하이브리드 배지가 있고 왼쪽에는 코롤라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크롬 장식도 있는데 아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차량에는 크롬 요소들이 더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뒤쪽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창문 주변에도 크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롬 장식은 항상 차량의 프리미엄 시그니처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잘 통합된 점이 마음에 듭니다. 앞쪽 그릴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크롬을 볼 수 있고 보통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 이 부분에도 크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이 좀 더 공격적인 인상을 주게 됩니다. 저는 전면 범퍼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윗부분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위쪽에는 비와 빛을 감지하는 카메라와 센서가 있고 카메라는 교통속도 제한과 교통 표지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단순히 속도 제한 표지판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행자 위치 같은 다른 표지판들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똑똑하고 그 카메라는 오토파일럿이나 차선 유지 보조 같은 안전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물론 위쪽에 있는 카메라도 레이더와 함께 작동합니다. 레이더는 바로 이 앞쪽 로고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로고를 보면 약간 유리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긴급 제동 등 모든 안전 기능을 지원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부분이 깨끗한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기 크롬 장식이 있는데 광택 있는 플라스틱과 어우러져 정말 멋진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또 저는 이 보닛의 날카로운 엣지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모두 중앙으로 모여드는 느낌이에요. 마치 포뮬러1 경주차의 앞부분처럼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밤에 테스트 해볼 예정인데 아마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 며칠 후에 확인해 보세요. 주간 주행등이 이 주변에 있고 여기에는 방향 지시 등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 풀 LED라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는 주차 센서가 4개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고 심지어 안개등도 LED입니다. 이 부분에는 크롬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멋진 기술입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을 보세요. 얼마나 공격적으로 생겼는지 보세요. 마치 입을 벌린 것처럼 정말 공격적인 느낌이고 저는 이 아래쪽에 유광 그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어서 엔진을 식히기 위해 공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멋져 보여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 보면 전면의 라이트도 좀 더 잘 보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차체에 장착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실내에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미러 디자인도 멋지고 스포티합니다. 옆면에는 선들이 있고 여기에는 날카롭고 둥글면서도 뾰족한 엣지가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LED 라이트와 방향 지시 등이 있고 여기서 보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미러가 정말 큽니다. 사각지대 감지 기술은 바로 이 모서리에 있고 조금 더 가면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도 차체에 아주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손잡이가 너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품질 면에서도 토요타답게 클래식하면서도 좋습니다. 이 소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품질도 좋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도어 부분도 정말 품질이 좋습니다. 여기가 연료 탱크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료 탱크를 열 수 있고 원한다면 여기서 트렁크도 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연료 탱크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저는 이 차의 단순함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튜닝을 하거나 바꾸거나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미친 듯한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이 차는 아름다운 비즈니스 스타일과 경제성, 합리적인 가격, 실용성, 안전성을 원하면서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스트레스 없이 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차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그저 신뢰할 수 있고 연비가 매우 좋으며 정말 놀라운 차라는 것을 아는 그런 차를 원할 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차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라이트로 가보면 여기에도 다시 LED 라이트, LED 방향 지시 등, LED 안개등, 그리고 후미등도 LED로 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유일하게 LED가 아닌 라이트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번호판을 비추는 노란색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후진용 카메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라이트들은 제가 알기로는 직접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LED입니다. 여기 범퍼 아래쪽을 보면 좀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선들을 추가했어요. 마치 구멍처럼 보이기도 하고 측면으로 확장된 부분에는 주차 센서와 라이트 반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주 깔끔하고 멋집니다. 특별한 점은 없고 그냥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기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차의 단순함과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집니다. 18인치 휠이 이 버전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정말 멋져 보입니다. 저는 이 휠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외관이 정말 멋집니다. 여기에는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있습니다. 앞쪽에는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꽤 단순합니다. 단순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멋집니다. 제가 이렇게 뒤로 천천히 가면 여러분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정말 이 휠은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예요. 정말 이 차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도에서 보면 차가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보이는지 보세요. 정말 멋지네요. 만약 연비가 좋은 비즈니스 차량이 필요하다면 이 차가 바로 당신을 위한 차입니다. 이제 트렁크를 열고 싶다면 여기서 열어야 합니다. 라이트는 이미 보이시죠? 제가 실제로 라이트를 끌게요. 이제 에너지를 조금 아낄 수 있겠네요. 지금은 라이트가 꺼져 있으니 전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도움이 필요해요. 이건 양손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건 수동 리프트 게이트입니다.
보실 수 있죠? 자동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토요타 로고를 푸른빛으로 넣은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엔진 위에 그렇게 보이니까 정말 멋져요. 저렇게 날 거 그대로 두는 것도 좋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꽤 멋져 보입니다. 여기에는 와이퍼액, 그리고 냉각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퓨즈 박스, 12V 보드 배터리, 그리고 전기 부품들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꽤 괜찮네요. 만약 일시간 버튼을 찾으신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그리고 이게 트렁크인데 제가 제 짐을 여기 두어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세단을 보면 와, 여기 얼마나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테슬라 모델 3 같은 세단을 탔었는데 이 차와 비교하면 입구 부분에서 차이가 꽤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트렁크는 475리터 용량이고 정말 넓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넓어요. 진짜 여기에는 문제없이 정말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는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어요. 바닥이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야 돼요. 여기 깊이가 약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차량을 구매하면 함께 제공됩니다. 적어도 여기 토요타 부쿠레슈티 남부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점이에요. 왼쪽에도 공간이 많고 오른쪽에도 공간이 많고 여기에는 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닥 아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 수 있고 여기에는 수리 키트와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건 이 버전에서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른 더 저렴한 버전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제공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네요. 하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공간이 넓은지 보세요. 삼각대도 한번 보세요. 이 공간을 보세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건 2리터짜리 생수병인데 이걸로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진짜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넓어요. 좋아요. 이제 시트를 접어보고 싶어요. 이제 시트를 접으려고 할 때 처음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야 시트를 접고 이걸 한번 보세요. 시트를 접으면 괜찮은데 만약 긴 물건을 싣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10cm 정도의 단차가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문을 닫아 볼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바랐던 첫 번째 아쉬운 점이에요. 잘 모르겠네요. 모든 놀라운 편안함을 누리면서 동시에 넓은 공간을 원한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하죠. 그리고 이 포기가 바로 이 단차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글쎄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아마도 평평한 바닥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걸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 단차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더 길고 큰 물건들을 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전반적으로는 꽤 단순하고 트렁크 도어도 아주 가볍게 만든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더 가벼운 부품들이 연비에도 도움이 되죠. 후드도 트렁크 도어처럼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이 각도에서 보면 시트가 평평하게 접힌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평평해요. 이건 좋은 점인데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평평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트렁크에 들어가는 이 입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 시트가 정말 가벼워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시트가 이렇게 가벼운 게 정말 놀라웠어요. 아마도 다리 공간과 등바디 그리고 시트 공간을 최대한 넓게 주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도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저는 그들이 문에 창문을 달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차체에는 창문이 전혀 없죠. 이렇게 하면 실내에서 훨씬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면 승객들에게 얼마나 시야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윗부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흰색 가죽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 소파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스티치가 보이죠? 손잡이도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다시 검은색 가죽 손잡이가 있습니다. 창문을 조작하는 버튼도 있고 궁금하실 텐데 창문을 완전히 아래로 내릴 수 있어서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정말 이건 정말 멋집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비교적 작아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큰 스피커가 있어서 사운드 시스템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입구도 괜찮은데 문에 있는 모든 창문을 내리면은 입구가 더 넓어져서 차에 들어갈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공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간이고 저기 보이는 게 아름다운 흰색 시트예요. 저는 저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라면 꼭 저 흰색 시트를 선택할 거예요. 가운데는 직물 소재이고 양옆과 아래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이 전부 가죽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혹시라도 커피나 무언가를 시트에 흘렸을 때 바로 닦아서 쉽게 청소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네요. 아이용 아이서픽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없이 어린이용 카시트 2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가죽의 질감이 정말 좋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운데에는 팔걸이가 있고 컵홀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앞좌석 뒷부분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변속기 터널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간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안에 들어가면 적어도 제 키 173cm 기준으로는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닫으면 밖에서 얼마나 소음이 들리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 정말 조용하네요.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시야도 정말 놀라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뒷좌석에 앉아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문과 창문의 디자인을 봤을 때 와, 이거 정말 멋질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정말 여기서 보는 시야는 세단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에요. 창문을 확장해서 그런지 시야가 정말 끝내줍니다. 시야가 환상적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앉는 위치도 정말 좋아요.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키가 173cm인데 머리 위에 손가락 4개 정도 공간이 있어서 충분해요. 그리고 다리 쪽은 제가 뭔가를 촬영하느라 좌석을 조금 앞으로 당기는 걸 깜빡해서 지금은 운전할 때의 위치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보세요. 다리 공간이 정말 넓고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약간 뻗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꽤 괜찮아요. 이 좌석 아래에는 배터리가 있고 여기 구석에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구석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통풍구입니다. 여기서 배터리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곳 공간은 정말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네요. 가운데에는 통풍구가 있습니다. 통풍구의 느낌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USB-C 포트가 2개 있어요. 잘했어요, 토요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변속기 터널도 작아서 가운데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서도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간이 더 넉넉해야 하는데 제가 시트를 조금 앞으로 조정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위쪽 공간이 여기서는 좀 부족하네요. 네, 한 2~3손가락 정도요. 네, 머리 위로 3손가락 정도 남아요. 손을 완전히 왼쪽으로 쭉 뻗을 수 있고 거의 완전히 오른쪽으로도 쭉 뻗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3명이 아무 문제 없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좋아요. 옆쪽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그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뒷부분도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부드러워요. 팔걸이도 부드러워요. 마음에 들어요.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앞으로 가면은 공간이 더 생겨요. 하지만 키가 정말 크신 분이라면 뒷좌석에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직접 가서 시승해 보세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편안함, 부드러움, 그리고 소재의 품질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키가 175cm 정도까지인 분들은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괜찮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정말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위쪽 천장에는 LED 조명이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LED 조명이 2개 있어요. 손잡이와 옷걸이도 있습니다. 천장 품질을 1에서 10점까지 매기면 6점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천장이 하얗고 밝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보세요. 차 안이 얼마나 밝은지 보세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천장의 하얀색이 정말 좋아요. 이 색 덕분에 차 안이 정말 밝고 아름다워요. 정말 좋아요. 정말 멋집니다. 이 가격에
세상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가격을 거의 잊을 정도예요. 제 말은 33 0달러에 이런 신차라니 정말 대단해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게 대시보드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놀랍거나 그렇다고 별로인 것도 아니에요. 딱 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야겠네요. 아름다운 디자인이고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완벽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요. 물리 버튼이 있고 이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앞쪽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가기 전에 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창문이 정말 큽니다. 여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사이드 미러는 차체에 달려 있습니다. 미러로 보는 시야도 훌륭하고 바깥 시야도 좋아요. 안에 들어가면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문 쪽도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 흰색 가죽과 스티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부드럽고 손잡이도 부드러워요. 여기에도 스티치가 들어간 가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문 조작 버튼, 잠금 및 해제 버튼, 창문 잠금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조절 가능한 미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절 가능한 미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러를 접을 수도 있어요. 그 버튼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크롬과 유광 피아노 블랙, 유광 플라스틱으로 멋지게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큰 스피커가 있고 입구도 정말 넓어요. 입구는 충분히 넓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 각도에서 시트와 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추 지지대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이건 전동식이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은 수동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페달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페달이지만 품질은 매우 좋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트랙션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앞유리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가격에 앞유리 열선이 있다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겨울에는 앞유리가 따뜻해집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1분 만에 성에가 녹아요. 정말 멋지고 쿨한 기능입니다.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이건 트립 버튼이고 이건 오토 하이빔입니다.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도 라이트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이 하얀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가죽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플라스틱이지만 디자인이 아름답고 흰색으로 포인트를 준 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핸들 뒤쪽에만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부터는 다시 멋진 가죽이 사용되어 있거든요. 위쪽에도 다시 부드러운 소재가 전체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도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진 디자인이고 매우 스마트한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 시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흰색 시트들은 정말 멋져 보이고 정말 예쁩니다. 정말 깔끔하고 단순하며 비즈니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제가 직접 앉아서 운전도 해봤는데 정말 편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중간 부분에는 직물 소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직물 소재입니다. 양쪽 측면에는 가죽이 사용되었고 여기 아래쪽까지 전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용적이고 이런 디자인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코롤라에서 보고 싶은 유일한 점은 통풍 시트입니다. 미래에는 그런 점이 추가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런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추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이 시끄러우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야를 보세요. 여기 뒤쪽 창문이 이렇게 넓게 확장돼 있어서 정말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야도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18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시야가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 위에도 손잡이가 있고 거울이나 창문에서도 시야가 정말 뛰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이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유리에 바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위치도 완벽하고 거기에 정말 많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이 가격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큰 거울이 있고 뒤쪽 시야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시야가 좋고 앞을 바라보면 창문 주변의 시야도 정말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좌석이 보입니다. 여기 중앙에는 가죽 센터 암레스트가 있고 앞뒤로 약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USB-C 포트가 있습니다.
12V 포트, 120V 콘센트, 그리고 컵홀더 2개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센터 콘솔은 꽤 단순합니다. 여기에는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흰색 부분이 가죽이고 스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모든 기능이 아주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타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인체공학적 실용성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차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 버튼이 없다고 불평하곤 하죠. 화면만 있고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야 하고 그런 식입니다. 아닙니다. 토요타에서는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 스토크도 있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차량의 모든 위치를 바꿀 수 있고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함께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큰 화면이 있습니다. 후방 시야도 아주 좋지만 카메라 해상도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약간 오래된 느낌이 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야 확보 측면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넘치고도 남습니다. 이 이상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D 모드, 일반 주행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B 모드가 있습니다. 토요타 차량의 B 모드는 다른 차량들처럼 에너지를 배터리로 재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B 모드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처럼 작동하는 모드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절대 B 모드로 주행하지 마세요. 항상 D 모드로만 주행하세요. B 모드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거나 저단 기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가보면은 여기에는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EV 모드도 있죠. EV 모드를 누르면 배터리가 충분할 경우 차량이 EV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가지 다른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코, 노멀,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제가 모두 시도해 봤는데 정말 좋았고 각 모드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승 영상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점은 바로 저기 있는 휴대폰 공간입니다. 무선 충전 공간인데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다른 차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선 충전을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배터리가 100%라고 해볼게요. 더 이상 휴대폰을 충전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두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 버튼으로 그냥 꺼주면 됩니다. 이건 다른 차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이에요. 아시죠?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열선 시트 버튼도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오른쪽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USB-C 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꽤 큽니다. 여기에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가죽이 사용되었는데 정말 품질이 좋습니다. 위쪽은 부드러운 소재이고 오른쪽에는 송풍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송풍구가 있는데 촉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조 시스템도 아주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양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빠르며 물리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용하기 쉽습니다. 시동 버튼은 여기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화면이 바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스템입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아주 잘 보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이 새로운 디지털 콕핏에서도 시인성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화면이 운전자 쪽으로 약간만 더 기울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야가 좋아서 완벽합니다. 이제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러 LED 조명이 있습니다. 거울이 크고 대형 화장 거울이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듭니다. 가운데에도 큰 거울이 있고 위쪽에는 LED 조명이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도 LED가 있다는 점이 좋고 물론 SOS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로 넘어가면 스티어링 휠을 조정하고 싶다면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아래, 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서 잠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토요타 차량들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립감이 정말 좋고 품질도 매우 뛰어나며 디자인도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 버튼들로 계기판의 다양한 항목과 뷰를 변경할 수 있는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들로
음성 명령 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버튼을 통해 계기판의 다양한 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버튼들로는 오토파일럿, 차선 유지 보조 등 모든 안전 기능과 트랙 모드, 라디오 같은 모드도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능들은 시승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제 채널에서 이미 보셨을 수도 있는 새로운 디지털 계기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계기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드디어 토요타가 뭔가 새로운 것,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더 이상 아날로그 화면이 아닌 무언가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자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고 여기서 설정 메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단순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여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내비게이션 지도가 표시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복잡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 폭스바겐 그룹이나 다른 자동차들은 계기판이 꽤 복잡했잖아요. 이번에는 토요타도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맞춤형 화면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을 모두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어떤 정보를 둘지 등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OK 버튼을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어떤 정보를 표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EV 주행 비율 아무것도 없음, 트립 평균, 에코존 등이 있고 더 왼쪽으로 가면 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에너지 모니터링, 주행 정보, 트립 A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거리, 트립 A, 그리고 에너지와 함께 배터리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건 정말 똑똑한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설정에 들어가고 싶으면 더 깊이 들어가서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기판 밝기 조정,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기 끄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기술, 긴급 제동, 그리고 모든 트랙션 컨트롤의 켜기, 끄기, 주차 센서 등이 있습니다. 후진할 때는 여기 모든 정보가 표시돼요. 예를 들어 후진할 때 사각지대 뷰가 있어서 좌우가 잘 안 보이면 경고를 해주고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을 열 때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정말 많은 안전 기능들이 이 차에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차량 설정에 들어가면 브레이크 제한, 주차, 압력 센서, 오일 관리, 뒷좌석, 알림 같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뉴로는 계기판 설정이 있는데 언어 단위, 계기판 스타일 연비, EV 모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팝업 디스플레이, 트립 A, 트립 B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서 토요타 정말 잘했어요.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마침내 경쟁력 있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더 반응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미친 듯이 반응이 빨라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앉아볼 수 있고 표면이 꽤 글로시한 것도 좋고 정말 반응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 번으로 가고 싶으면 여기에 한번 넣어 볼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빨리 충전되는지도 볼 수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 점이 정말 좋아요. 내비게이션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만으로 부족하다면 휴대폰을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차량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미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활성화해서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차량 메뉴가 있어요. 현재
소비량과 이력도 볼 수 있고, 다시 돌아가면 에너지 흐름,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멋진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웹브라우저와 알림이 있고, 맨 아래에는 개인정보, 블루투스 및 기기, 그리고 일반 설정, 접근성, 날짜와 시간, 키보드, 언어 및 단위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그리고 물론 와이파이도 있는데 차량이 와이파이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화면이 있고 밝기 같은 모든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도 있는데, 물론 대비나 색상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색감을 바꿀 수 있고, 음성이나 검색, 내비게이션 설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내비게이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맞춤 설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명, 도어 컨트롤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문을 제어하거나 공조 시스템, 유틸리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어컨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러 정보, 차량 정보 및 보안,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있는데 앞으로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다뤘길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빠트 부분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알려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차량으로 진행하는 시승기도 놓치지 마세요. 같은 차량의 연비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같은 차량의 야간 주행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차량을 보고 싶거나 시승을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루마니아에 계신 분들은 토요타 뷰카레스트 아우토로 가보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좋은 프로모션도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코롤라 세단 2023 모델에 대한 제 평점은 1점에서 1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가격도 훌륭하고 차량 자체도 정말 멋집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뛰어난 차량이에요. 저도 이전에 운전해봤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